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빅데이터는 개인의 발자취 데이터이므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빅데이터를 잘 사용하면 사회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빅데이터에서는 보이는 만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법적인 정의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식별자 속성은 주민번호와 같이 특정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준식별자 속성이란 성별이나 지역처럼 여러 개인이 동일한 값을 갖는 속성입니다. 개인 식별 가능성이란 특정 개인을 구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럽,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입력, 저장, 분석, 활용하는 4단계마다 사전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 방식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이후에 개인의 동의를 받는 옵트아웃 방식입니다. 과거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형태는 회사의 운영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 전산실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고립형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개인정보를 직접 이용하므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중요합니다. 과거 운영계 시스템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한 검색이나 해킹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옵트인 방식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방식은 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만을 고립형으로 활용하는 자급자족 형태입니다. 미래 4차 산업혁명 사회 실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은 여러 분야의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산업화 사회와 정보화 사회에서는 수직 분업적 데이터 활용이 중요했지만 빅데이터는 수평 협업적 데이터 활용이 중요합니다. 여러 부서나 기관들이 데이터를 수평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빅데이터는 개인의 구매 내역이나 이동 지역과 같은 개인 생활 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기관들이 데이터와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은 기관이 보유한 일부 부분 데이터를 다른 기관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가공하여 유통하는 개방형 활용 방식입니다. 개방형 활용 방식에서는 데이터에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모두 삭제하므로 개인 식별 정보가 유출되거나 검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보로 개인이 재식별될 수 있어 개인 사생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에서 특정 개인이 재식별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익명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예로 1997년 미국 주정부가 공무원의 무료 병원 출입 기록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했지만 준식별자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된 데이터에 있는 주지사의 레코드를 재식별하여 찾았습니다. 2006년에는 아메리카 온라인 회사에서 65만 명의 사용자 검색 로그 2천만 건을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공개하였지만 이 중에 특정 개인들이 재식별되어 공개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2006년에 넷플릭스사가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한 50만 명의 영화 평판 데이터에서 일부 개인이 재식별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모델은 개인정보가 있는 원본 데이터를 가공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가공된 데이터에서 특정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이 낮을수록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습니다. 반면에 가공된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 간의 유사도가 높을수록 데이터의 활용성이 높습니다. 빅데이터에서 개인정보 보호 방법은 가명 처리, 비식별 처리, 익명 처리로 구분됩니다. 가명 처리는 데이터에서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를 의미 없는 별명 식별자로 치환하는 작업입니다. 반면에 익명 처리는 데이터에서 특정 개인을 재식별하지 못하도록 데이터를 가공합니다. 비식별 처리는 개인의 재식별이 확률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처리입니다. 가명 처리는 주민번호와 같이 개인이 특정되는 개인 식별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원본 데이터셋에서 사용하는 개인 식별자 대신에 개인별로 가명 식별자를 새로 만들어 별도의 가명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든 가명 데이터셋은 개인 재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데이터로 유럽에서는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원본 데이터셋에서 주민번호 같은 개인 식별자를 삭제하고 준 식별자만을 갖는 가명 데이터로 가공하여도 특정 개인을 쉽게 재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9세 남자인 김주혁의 데이터가 이 가명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공격자는 첫 번째 레코드가 39세 남자 레코드로 유일하게 있으므로 이 첫 번째 레코드가 김주혁의 레코드인 것을 식별하고 김주혁의 개인정보인 병명이나 당월 청구 금액 등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식별 처리는 특정 개인을 재식별하기 어렵게 가공하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비식별 처리 방법인 K-익명성 방법은 동일한 준식별자 값을 갖는 레코드들을 동질집합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데이터셋의 첫 번째 동질집합입니다. 이 동질집합에 속한 3개의 레코드들은 모두 동일한 준식별자 값을 갖습니다. K-익명성 처리는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동질집합의 크기를 최소 K 이상으로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3익명성을 만족하는 비식별 처리 데이터셋입니다. 39세 남자 김주혁의 레코드가 이 데이터셋에 있다는 것을 아는 공격자는 첫 번째 동질 그룹이 3개의 레코드 중에 하나가 김주혁의 레코드라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이 중 한 레코드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김주혁 개인을 재식별하지 못합니다. 이 데이터셋의 두 번째 동질 집합입니다. 42세의 노영희 씨 레코드가 이 데이터셋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공격자가 이 동질 집합에 있는 3명의 레코드에서 노영희 씨 레코드 하나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명의 경우 3명 모두 위암이므로 노영희 씨도 위암이라는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 추가적으로 각 민감 속성에 대해 L 다양성 조건을 적용하여 가공합니다. L 다양성이란 동질 집합에서 한 민감 속성의 값이 최소 L개 이상으로 다양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두 번째 동질 집합의 병명 속성이 오직 하나의 속성 값인 위암만 가지므로 이 다양성을 만족하지 않아 두 번째 동질 집합 자체를 삭제합니다. 따라서 노영희 씨의 정보가 삭제되어 유출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익명 처리 방법으로 마이크로 집계 방법은 유사한 레코드들을 군집화하여 군집별로 하나의 대표 레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군집 크기를 3으로 했을 때 유사한 레코드 3개를 모아 하나의 군집을 만들고 각 군집별로 하나의 대표 레코드를 생성하여 익명 처리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은 고립형 활용 방식입니다. 고객에게 회사의 운영계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고객의 개인 식별 정보들을 회사 내부 서버에 저장해서 개인 인증이나 고객 마케팅용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고립형 활용 방식에서는 고객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서 회사가 저장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만을 활용하므로 데이터를 자급자족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고립형 활용 방식에서는 운영계에 저장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나 외부에서는 오직 통계 데이터만을 이용하게 되어 원본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은 실제 빅데이터의 이동이 필수입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회사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가능한 개방형 활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른 회사 고객의 개인 생활 정보를 구매하여 자사 고객 데이터와 결합하여 고객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찾아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방형 활용 방식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완벽한 익명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방형 활용 방식에서는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운영계에서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익명 처리하여 유통용 빅데이터를 생산합니다. 고립형 방식에서는 회사가 소유한 데이터만 분석할 수 있었지만 개방형 방식에서는 회사의 원본 데이터를 익명 처리하여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다른 회사의 데이터를 구매하여 활용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완벽하게 익명 처리된 데이터는 내부 분석계와 외부로 자유롭게 유통됩니다. 이 표에서는 데이터의 고립형 활용과 개방형 활용을 비교 정리하였습니다. 1886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자동차에는 신체 보호를 위한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후 차체가 만들어지고 라이트가 추가되었고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발명되어 현재의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었듯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가능한 기술의 진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윤리는 표현의 자유, 음란물 자제, 지적재산권 보호나 사생활 침해 등입니다. 미래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빅데이터 분석가의 윤리는 빅데이터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성을 이해하고 빅데이터에서 개인 재식별을 시도하지 않고 반드시 익명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